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2세대 XC60인데요. 사실 XC90이 2세대로 진화를 하면서 상당한 매력들을 어필해 냈습니다. 차체 쪽에서 오는 느낌을 비롯해서 현재도 저희가 시연하고 있지만 반자율주행 기능까지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인식률이 좋고 여러가지 메리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기업의 인수를 되고 나서 가장 잘 풀린 케이스가 볼보인데 기술적인 진화 정말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현재도 1세대보다 더 견고해진 그런 차체의 느낌이 좋은데요. 과연 그런 XC60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C60이 2세대로 진화했습니다. 1세대 모델이 10년간 유지돼 왔기에 그만큼 변화의 폭도 큽니다. 외관 디자인은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 씨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30여 명의 다른 볼보 디자이너들과 경쟁한 끝에 지금의 디자인이 선택됐다고 하니 조금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상급 XC90의 디자인 특징들이 보입니다. 토르의 망치를 담은 헤드램프, 새로운 형태의 그릴, 간결하면서 입체적인 범퍼가 갖춰집니다. 그릴 내부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 추가됐습니다. 또 얇으면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리어램프 디자인을 통해 최신 볼보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과거 XC60의 실루엣이 남아있습니다. XC90보다 젊은 감각을 강조하기 위해 근육질 느낌도 부각시켰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도 커졌는데 기존 대비 45mm 길어지고 10mm 넓어졌습니다. 반면 높이는 55mm가량 낮췄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도 최신 볼보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간결한 모양의 스티어링 휠,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세로로 배열된 9인치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금속 장식에는 스웨덴 국기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 특성상 온도 변화에 대비한 단차를 둬야 하는데 단순히 홈만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우드 트림도 독특한데요. 스웨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드리프트 우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트 구성도 좋습니다. 통풍과 열선은 물론 시트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컴팩트 SUV로는 넉넉한 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모나지 않고 반듯하기 때문에 활용성도 좋습니다. XC60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형 트림부터 반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시켰다는 점입니다. 자동주차 기능도 기본입니다. 테스트 모델은 상급 트림인 인스크립션 트림인데요. 추가적으로 드리프트 우드 트림, 나파 가죽, 15개의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 360도 카메라, 1열의 안마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XC60은 구성은 좋지만 경쟁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다고 하는데요. 볼보의 주요 인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XC60 D4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뤄서 동력 성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일드하게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적당한 그런 토크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다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가 일정 구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가속을 시도했을 때 이때는 조금은 밋밋한 그런 토크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엔진의 리스폰스 자체가 좋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적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후에 어떤 제가속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좋겠네요. 물론 볼보에는 이제 D5라는 엔진도 있기 때문에 출력으로 보더라도 235마력 메리트가 있긴 하죠. 또한 가격 차이가 적긴 합니다. 단 일상에서 타는 데 있어서는 현재 D4의 출력 역시도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실제 소비자의 한 90% 정도는 충분히 타협을 하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가속을 즐기시거나 고속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께는 역시 D5 버전이 조금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고급 SUV답게 조금 더 감각적인 또한 퍼포먼스를 즐기면서도 MVH까지 추구하고 싶으신 그런 소비자들의 경우라면 T6 버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를 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엔진 쪽에서의 느낌, 아무래도 이제 중량급의 SUV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가속 자체가 평이하다고 느끼실 그런 소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성능, 특히 저속에서 이동을 할 때 이때 리스폰스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답답한 구간에서도 상당히 편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현재 모델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 만큼 일정 구간에서는 잠시 쉬면서 차에게 운전을 맡기는 그런 센스랄까요? 이런 것도 발휘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볼보의 시스템은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저희가 현재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지만 시스템의 완성도는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센터 이 차선 중앙을 잡고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이런 실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이 변속기의 성능에서도 충분히 칭찬을 할 만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단 자동 변속기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볼보가 다단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색했었던 그런 브랜드였죠. 심지어는 초기형 XE90에는 4단 혹은 이제 5단 변속기를 물려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현재는 트렌드에 맞춰서 8단을 사용하고 있고 8단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적절한 기어비의 구현, 어떤 차들의 경우는 이제 기어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초반에 촘촘하게 쓰다가 후반에 가서는 거의 5, 6, 7단을 무시하고 8단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기어비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변속 쇼크라는 부분이 승차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보여주지 않네요. 적어도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쪽에서 확 하고 잡아끄는 그런 매력은 아니지만 일상을 위한 그런 적절한 타협점을 잘 잡아놨다는 것이 이번 D4 모델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차가 달리는 그런 느낌도 역시 좋고요. 특히 속도를 올려나가는 부분에서 차체 쪽에 주는 그런 견고함이 주행 안정감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이점도 보여주게 되죠. 최근 트렌드가 그렇듯 견고한 그런 차체는 당연히 안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볼보라고 했을 때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볼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 엄격한 테스트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 규격 안에서 시험하기 때문인데 저희가 물론 충돌 테스트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볼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부분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홍 기자에게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XC60은 상급 모델인 XC90과 디자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크기만 작아졌을 뿐 상급 모델과 동일한 안전 기능을 모두 다 갖추기도 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4륜 시스템과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는 전 모델에 기본으로 탑재됐습니다. 전진으로는 시속 10km까지 유지시켜 주는데요.
여기에 후진을 해도 시속 7km로 천천히 유지시켜줍니다. 세 가지로 구성된 충돌 회피 지원 기능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로 이탈 완화 기능인데요. 자동차가 차선이나 도로를 이탈할 위험이 감지된 상황에서 조향 지원과 제동 작동을 함께 실행시켜줍니다.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이란 것도 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이 임박하면 조향 지원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시스템도 있는데요. 먼저 블리스를 통해 사각지대에 차량이 접근하는지 알려준 이후 그래도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차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조향 지원 기능이 작동합니다. 충돌 회피 지원 기능 이외에 긴급 제동 시스템에도 스티어링 휠이 개입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조향 지원이 가능한 시티 세이프티인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여기에 더 큰 힘을 보태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종의 토크 벡터링 시스템처럼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더욱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도 도와줍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최대한 강하게 당겨 몸을 시트에 부착시켜줍니다. 볼보의 시트 안전한 것으로 유명하죠. 신체의 가슴과 허리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벨트가 몸을 시트로 최대한 부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네, 액티브 세이프티 이외에 패시브 세이프티, 다시 말해서 충돌 안전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IIHS에서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스몰 오버랩, 모더 오버랩, 심지어 측면바, 루프, 시트까지 모든 항목에서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유로앤캡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봐도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지독하리만큼 고집을 많이 부리는 볼보다운 그런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처럼 주행을 할 때 이제 스피드 레인지를 살짝 올려볼까요? 네, 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안정감을 서포트하는 데는 4륜구동 시스템의 도움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륜 쪽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이 물리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의한 안정감보다는 차량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안정감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서스펜션도 적당히 부드러움을 추구해 나갑니다. 네,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디스크를 압박한다든지 혹은 빠르게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탄력적인 그런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서스펜션의 느낌, 뭐 댐퍼 쪽이 조금 하드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차를 타고 다루는 입장, 특히나 승차감을 즐기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립적인 부분에서 세팅을 잘했다고 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타이어가 만들어내는 성능도 어마어마한데요. 물론 현재 타이어가 속도가 증가했을 때 로드 노이즈를 부각시키는 그런 아쉬움을 주긴 합니다. 타이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현재 모델은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라는 모델인데 현재 이 타이어는 조금 더 퍼포먼스 쪽을 지향하는 타이어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ESP의 작동, 그 작동으로 놓고 본다면 시점이 조금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타이어의 성능이 워낙에 막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코너링에서 ESP의 개입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그런 볼보만의 스타일이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잠시 볼보 XC60 D4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은 최고 기록입니다. 8.28초. 제조사 발표 기록인 8.4초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해본 결과 8.4초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조사 발표 수치랑 매칭되는 그런 차들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은 쉽지 않은데, 물론 포르쉐는 거의 매칭이 됩니다. 반면 현재 이 XC60은 네, 뭐 제조사 발표한 만큼의 성능이 잘 구현되기 때문에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지 않은가. 또한 참고로 XC90 수치와 비교를 하더라도 네, 오차 범위 안에서 뭐 사실상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8족도의 성능이라면 사실 떨어지진 않습니다. 단 제가속이 들어갈 때 이 토크나 기어비 자체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체감적으로 밋밋할 수 있다. 네, 이런 점 정도를 특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가속력만큼이나 중요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m 초반, 38.1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이렇게 지속해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정도의 성능은 39m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성능이 39m대에 몰려 있고, 최장으로 이제 온도 상승에 의해서 최장으로 늘어났을 때는 뭐 40m 언저리까지 가기 때문에 네, 뭐 SUV 특성상 막 고속 주행에서 이렇게 뭐 가감속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39m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이 볼보 XC60 SUV 거기에 뭐 4륜구동 시스템 공간적으로도 지금 뭐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무게가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과 현재 모델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네, 현재 보시는 것은 1세대 D5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이 네, 2세대 D4 모델입니다. 물론 엔진의 약간의 하드웨어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소폭의 무게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대대적인 무게 차이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 무게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 차체가 보여주는 견고함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월등히 차이를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차량의 운동 특성 기본적으로 약한 언더스티어를 보여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의 이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막강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특성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느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 이제 한계를 넘어갔을 때 ESC의 개입이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현재 들어가 있는 OE 타이어는 분명히 막강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단 향후에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타이어, 이제 가격에 너무 의존하셔서 그 타이어로 바꾸게 되면 차량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능 또한 안전성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만큼은 분명히 알아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성능 최종적으로 타이어 끝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볼보 XC60 뭐 승차감을 비롯해서 가정용 특히나 안전성을 감안했을 때 데일리카로도 물론 충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여행용으로 가족과 함께 할 때 조금 더 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볼보 XC90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기존 모델과 비교한다면 1세대 XC60 물론 좋았습니다. 다만 차체 쪽에서 어떤 쇼크가 전해질 때 약간의 여지를 남긴다든지 이로 인한 약간의 승차감 저하를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마저도 깔끔하게 없애놨고 특히나 현재 인스크립션 버전은 네, 가죽 시트의 이 소재 질감 손으로 만졌을 때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 밖에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
정말 나무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했을 때 물론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특성이라든지 퍼포먼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서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실 튀어나온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볼보 코리아의 운영 정책 하나 정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볼보 코리아 워런티를 뭐 좀 늘려주고 있죠.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비스 센터, 네, 물론 깔끔한 분위기 뭐 다들 좋죠.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타사 역시도 그런데 애프터마켓으로 나오게 되면 공임이란 부분에서 이점을 보게 되고 부품가 역시도 소폭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서비스 센터에 가게 되면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지 않은 한 모든 부속을 제값을 주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값이라는 의미, 어찌 보면 필요한 그런 마진 부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요소가 되죠. 그런 점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속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부속 공급에 대한 이런 정책은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센터만을 가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수리한다는 것 자체 해보면 은근히 불편하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볼보 XC60 D4의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80km로 달리고 있는 동안에 보여진 연비,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고 무게가 1.9톤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리터당 21km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시속 100km 정도로 맞춰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마저도 리터당 19km를 내외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니까 주행하고 있을 때의 연비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균 시속 15km 정도로 시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연비마저도 7k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오토스탑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도움을 주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등치, 거기에 다감속이 있는 환경에서 이 정도 연비라면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모든 이제 시험을 마치고 일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에서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차를 세웠을 때 그때 나왔던 연비는 13.4에서 5km 정도가 되었는데요. 네, 물론 리터당 볼보가 발표한 연비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조사가 발표한 연비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볼보 XC60 D4, D5의 성능 혹은 이제 T6의 성능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단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해서 편하게 탄다라면 뭐 성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 D4에서도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발전 가속에서 보셨겠지만 8초대 정도의 성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이 변속기라든지 엔진의 리스폰스 뭐 이런 짜임새가 좋게 구현되다 보니까 차라리 과거에 좀 꽝터보 같은 순간적으로 부스트가 확 오르고 나서 토크를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이 체감적으로는 좀 낮긴 하지만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일드하게 성능이 구현된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한 이런 만족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볼보가 안전을 지향해 왔던 브랜드인 만큼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타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조금 본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낮출 수 있다면, 현재 이 XC60의 어떤 그런 구성적인 부분, 특히나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가격적으로 밀린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림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할인해서 제시를 해준다면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볼보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을 갖춘 모델이 바로 볼보 XC6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볼보의 잘 만들어진 SUV XC60을 만나봤습니다.